우리 교재 255페이지죠. 대리행위입니다. 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현명해서 본인을 위해서 나 이런 행위 당신하고 하는 거다라고 상대방한테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한 거래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법률 대리행위라고 하죠. 자, 대리행위라 그러면 반드시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당신하고 거래한다 라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표시하는 이 행위를 우리는 현명이라고 그래요. 현명. 이 현명이 있어야 상대방과 한 이 거래행위가 대리행위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죠. 현명했을 때. 자, 그래서 이게 현명이란 이 원리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현명이란 256페이지에 있죠. 자, 현명주의 했는데,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이 대리라는 사실과 그리고 본인의 존재 그리고 본인의 성명을 밝혀서 거래행위를 할 때 이것을 대리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현명이란 것은 바로 대리인이 본인이 누구이고 상대방 당신과 법 효과인 권리 의무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지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거래 행위를 해주는 겁니다 라고 표시하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는 현명이라 해요. 현명. 이때 본인을 위한다라고 표시했을 때 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경제적 이익을 본인한테 준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상대방과 거래하는 이 거래행위인 법률행위의 효과인 권리 의무가 상대방 당신과 본인 사이에 발생한다. 즉 본인에게 권리 의무라는 법률 효과가 귀속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걸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요것을 본을 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양갈로 2번에 있죠. 이때 본인을 위한다는 것의 의미는 본인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본인에게 법률 효과인 권리 의무, 즉 대리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기속된다는 것을 상대방에 알리는 행위예요. 이것을 본을 위한다라고 표시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대리행위의 효과로서 권리와 의무, 즉 이익도 불이익도 모두 본인한테 기속한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민법의 대원칙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표시해야 한다는 이러한 입법주의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현명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 현명주의 때문에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행위가 아닌 것이 되죠. 자, 그러면 이때 현명하는 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방법은 무제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는 본인을 앞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대리인 자격을 쓰고 그 다음에 대리인 이름을 써요. 이렇게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것을 글로 쓰든 말로 하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동에 의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갑이라는 본인이 자기의 토지를 처분할 그러한 일을 처리해야겠는데 이러한 내용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인 을한테 이렇게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죠. 처분해달라고 대리권을 수여하면 이 을이 대리인이 되고 이 을이 대리인이 되어서 상대방과 병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A 토지를 매매 계약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방이라는데 그러면 일단은 본인 갑이 되겠죠. 이렇게 본인은.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매매 계약이 대리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도인은 이 토지 A 토지를 처분하는 매도인은 갑이다라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행위 매매 계약하는 사람은 을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갑을 대리하는 대리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을의 이름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죠. 본인의 성명을 앞에 밝히고 그 다음에 대리인 성명을 뒤에 밝히면서 이 둘이 사이에 자격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쓰죠.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이때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현명이라는 거죠. 현명. 여기에 있는 갑. 매도인이 갑이다라는 것을 상대방 병한테 알리는 행위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바로 현명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를 을이 말로 할 수도 있고
거동으로 할 수 있어요. 예컨대 갑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것을 이 매매 계약할 때 이렇게 앞에 내놓고 할 수도 있잖아. 거동에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 그러면 현명을 해야만 이 대리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대리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요.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이란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우리 257페이지에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과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원칙,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기에게 효과가 기속하는 것을 간주한다. 것으로. 그러니까 뭐냐,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이 행위로부터 효과가 기속되냐, 바로 대리행위에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행위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대리인 자기의 행위로 이렇게 간주해버린다. 확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본다에 본다. 확정. 그래서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다만 말이죠. 이 현명하지 아니한 이러한 거래 행위를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때는 대리인은 내가 사실은 대리인 누구다라고 표시해야 되고 본인 앞에 썼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착각해서 표시를 내가 착오했다. 따라서 나는 표시상에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취소할게. 나 이 권리이면 나는 내가 부담하지 않겠다. 이런 행위를 주장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 스스로가 상대방과 거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해버린다 이거죠. 이게 대원칙입니다. 원칙. 이게 뭐죠? 현명하지 않은 경우. 현명하지 않은 경우. 다만 말이죠.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일지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리인 자격으로 그 상대방이 지금 대리인 자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대리행위로 인정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내용을 우리 정리해 두셔야겠어요. 현명주의 반드시 의미를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현명을 했으면 대리행위가 되고 현명을 하지 않았으면 현명하지 않았으니까 비현명이다. 그죠? 비현명이면 이때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행위다. 자기 행위로 간주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착오 문제를 주장할 수가 없고 따라서 취소 문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리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 비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현명한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대리인이 한다. 대리인이란 사실을 대리인 자격으로 한다는 사실, 그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다, 부주했다, 과시했다 했죠.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뭐예요? 이 행위도 현명하지 않은 이 행위도 뭐로 한다? 그래요. 대리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대리행위로 인정한다는 것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 효과가 기술된다. 이 말이죠. 자, 요 내용을 반드시 현명주의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명주의. 다만 상법에서는 비현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상법에서는. 그리고 수동대리에서도 상대방이 대리인하고 거래하면서 야, 내가 대리인 너한테 의사표시하지만 너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본인한테 본인의 재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당신이 대리인이라니까 한다.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본인 이름을 적시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다. 그죠? 왜? 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함을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대전제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리행위에서 이 대리행위 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 하자 유무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판단의 기준은 어디냐 이거죠. 왜냐하면 대리행위에서요, 본인 측에 보면 본인이 법 효과를 권리 의무를 가져가고 권리 의무는, 그런데 행위는
행위는 대리인이 다 정하잖아요. 그죠? 대리인이 정해서 행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는. 그죠? 그래서 행위의 주체는 대리인인데 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본인이 가져가단 말이야. 그렇다면 과연 대리 행위를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 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쪽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한 사람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는 행위의 주체와 권리 의무를 가져가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과연 대리 행위의 유무의 판단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지가 문제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116조에서요 정해놨어요. 볼까요? 대리행위의 판단은 원칙,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 표준이다. 뭐 기준이다. 그렇죠? 즉 행위를 하는 사람, 인 대리인이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대리인이 강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대리인이 악인지 선인지, 대리인이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대리인이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인지, 대리인이 비진이 표시를 한 건지, 대리인이 허위 표시를 한 건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원칙이다. 원칙이다. 대리인 표준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2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내용이 되어 있죠. 따라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약에 대리 행위를 본인의 지시에 좇아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이렇게요.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하나 지시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그 지시를 조차 거기에 따라서 대리행위를 했다면 이때 대리행위의 하자는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서 본인의 의사대로 한 거죠. 요때는 제한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요때는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것이 바로 민법 116조의 규정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58페이지에 예외. 특정한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란 것이 바로 대리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한 때는 그 하자는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요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이 대리인의 능력, 여기 부분에도요. 우리 민법은 117조에 대리인의 능력을 선언해놨죠. 자, 대리인한 사람의 능력은 권리 능력, 그리고 의사 능력, 그리고 행위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117조에서는 이 사람의 능력 중에 대리인에서의 능력은 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제외했어요. 이게 117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의사 능력까지는 갖춰야 되지만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한 사람은. 그럼 여기에 이 의미는 117조가 첫 번째, 자, 최소한 대리인은 의사 능력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당의 대리행위는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이 말은 건 뭐냐? 취소할 수 없다. 이러겠죠.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민법
117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요. 즉 대리인은 최소한 의사 능력은 가지고 있는 상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상태라 하더라도 그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 없고 유효가 확정돼 있다. 따라서 본인은 취소 못합니다. 자, 이 내용을 또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알아두셔야겠다. 왜냐하면 민법 117조에서 이렇게 선언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문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 효과요. 우리 259페이지에 있죠? 대리 효과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대리 행위의 효과로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대리 효과라 그러고 이 대리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귀속되죠. 여기는 효과니까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다 말한다 그죠? 이것을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귀속된다. 따라서 여기에 이 권리 의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행위 당사자는 문제 안 되는데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는 본인이 귀속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이때 이 본인이 귀속되는 것은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기본적 효과든 법률 효과든 부수적 법률 효과든 전부 귀속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효과는 직접 귀속됩니다. 본인한테로. 이렇게요. 자, 이것을 우리는 대리 효과에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대리 행위를 상대방과 하면 그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는 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 모두란 것은 기본적 대리 행위로부터 나오는 기본적 효과든 그 대리 행위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든 간에 그 전체를 본인이 직접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대리인한테 귀속되었다가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에 뭐 해제권, 취소권, 거래행위로부터 즉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해제권, 취소권조차도 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조차도 본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리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대리제도에 있어서 삼명관계를 했어요. 대리의 삼명관계. 여기에 대리권 관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 관계, 그 다음 그리고 대리효과 관계. 이것을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특히요, 대리권에서는 임의 대리권의 발생, 그리고 임의 대리권의 범위, 그리고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 상반대리 금지라는 제한, 그리고 공동대리, 이런 제도들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대리권이 소멸하는 원인, 이렇게 정리했죠.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서는 현명, 대리인이 반드시 현명해야 된다겠죠. 현명.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겠죠. 이게요. 그 다음에 대리 행위를 하는 대리인의 자격은 제한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대리효과. 그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한 대리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법효과가 귀속하는 것이다. 이때 직접 귀속되는 법효과는 기본적 권리 의무 관계의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까지도 모두 본인한테 직접 귀속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러한 삼명관계를 우리는 대리에서 중요시 여긴다. 이 내용은 반드시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대리 제도를 조금 확대하는 것이 바로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제도.
자, 260페이지 가면 복대리 120조 이하에 있죠. 자, 여기에서는 먼저 복대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리고 대리인 자기 책임하에 선임하는 행위를 합니다. 대리인이, 자, 복대리라는 사람은, 복대리라는 제도에 있어서 사람은 대리인이 선임해야 돼요. 대리인이. 그 다음에 대리인이 스스로 책임하에 스스로 이름으로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 선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다고 해서 대리인을 위하여 대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면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요 선임행위가요, 본인의 대리인 지위를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선임행위, 대리인의 선임행위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 이름을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임행위는 대리인의 복임행위가 되겠죠.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행위. 이 되겠죠. 이 복임행위의 성격이 뭐냐? 이 복임행위의 성격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 절대로 대리행위가 아니다. 절대로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 복임행위란 것은 선임행위인 복임행위요. 이것은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을 현명하지 않죠. 현명하지 않으니까 대리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 복임행위를 함으로써 대리인의 대리권도 존재하면서 복대리는 사람한테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권을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리권이 병존하면서, 즉 대리인 자신의 대리권이 존재하면서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을 발생하니까 병존하면서 만들어지죠. 설정되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병존적 설정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행위로부터, 이 복임행위, 복임행위인 이 선임행위로부터 세 번째,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설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근거는 뭐냐? 바로 이 복임행위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복대리인은 그 대리권이 누구로부터 나오냐? 대리인의 행위로부터 나오죠. 따라서 이 사람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다, 그죠? 법률 규정에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리인의 복임행위라는 이 행위, 의사에 의해서, 대리인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다, 그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복대리인의 지위, 본인의 대리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불변입니다. 불변. 그렇죠? 이게 이제 복대리의 가장 기본적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것을 복대리인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현출해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예컨대 자, 갑이
A 토지 처분에 대하여 대리권을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대리인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대리인 을이 자기한테 부득이한 한 사유가 있어서 자기가 처리할 수 없어서 자기가 믿을 만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여기 정을 복임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임행위예요. 이제 을이 정한테요. 야, 너 저기 갑소유 A 토지를 좀 처분 네가 좀 대신 좀 해줘. 라고 이렇게 선임하는 행위 한 거예요. 이렇게요. 요 행위가 바로 복임행위입니다. 요게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이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복대리인이라 그러죠. 본인이 선임해야 대리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정을 복대리인. 자, 복대리인 이렇게 복임행위에서 이렇게 선임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본인과 대리권 관계 이렇게 생기고 이 대리권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복임행위로부터. 자, 여기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거고요. 이렇게 여기는 대리권 이렇게 발생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복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대리권 관계는 요 대리권 관계 요거는 을의 복임행위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권은 언제나 임의 대리권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임의 대리인일 수밖에 없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임의 대리는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의 대리를 하냐? 본인 갑을 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언제나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임의 대리인으로서. 그죠? 이렇게 됩니다. 본인의 대리인. 이게 바로 복대리인의 지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의사결정해서 A 토지 매매 계약을 상대방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때 이 A 토지 매매 계약할 때는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현명해야죠. 현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의 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표시하겠죠. 매도인 안에. 그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현명. 이게 현명입니다. 현명했으니까 A 토지 매매 계약은 그래요. 대리행위죠. 대리행위 했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대리효과 관계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 관계, 대리행위 관계, 대리효과 관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삼명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대리권 관계, 대리행위 관계, 대리효과 관계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요 정이라는 사람이 바로 복대리인 지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 선임하는 과정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 요 지위를 여러분이 꼭 그림으로 이렇게 익혀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이렇게 거래 행위하게 되면 이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생겨요. 따라서 이때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걸 정리했습니다.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신뢰에 의해서 그래서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에 따르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만약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이 자기 스스로 행위를 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복대리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손해날 우려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대리인한테 본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대리 제도에서는요, 대리인은 아무 때나 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복임행위를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언제나 대리인한테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복임행위, 대리인의 복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그래요. 복임권을 인정할 거냐? 인정 여부. 그리고 인정한다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면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될 거냐? 본인한테 책임이에요. 본인에 대한 책임. 책임은 어디까지 될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책임의 범위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대리인한테 일정한 복임권의 범위와 인정 여부, 복임권의 범위와 그에 따른 책임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게 이제 민법 규정에 있다 이 말이죠.
요 내용을 또 여러분이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는 261페이지에 있죠. 대리인의 복용권과 그 책임 해가지고요. 하단에 있습니다. 물론 대리인에는요.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자, 그런데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본인의 신뢰를 특별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수여받은 내용을 그대로 자기 스스로 실행을 해야 되죠. 대리행위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게 대원칙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에게는 복용권이, 즉 다른 사람 일시킬 권한이, 이것은요 원칙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원칙은 없다, 부정해야겠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이 특별히 그 임의 대리인을 믿고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 달라,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대리권 수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다른 사람을 막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언제나 막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복용권, 다른 사람한테 일시킬 수 있는 권한,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만 말이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할 필요가 있겠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만 인정해요. 따라서 이 예외적인 현상이 어떤 게 있을까? 즉 인정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우리 민법에 두 가지 사정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승낙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승낙해서 내가 너 믿으니까 대리인 네가 신뢰하는 사람을 일시키는 것은 인정할게. 이렇게 본인이 승낙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문제가 안 되죠. 본인이 승낙이 있는 경우,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경우 문제 안 됩니다. 이때는 복용권 행사도 좋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임의 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거죠. 즉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일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그 본인을 위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임의 대리인에게 존재할 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즉 복용권, 선임할 권한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이 있을 때 복용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복용권 행사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책임. 그 책임은 뭐냐? 이러한 제한 하에 인정하니까요. 최소한 선임을 제대로 하고 선임했으면 감독도 제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선임이나 그리고 선임했다면 감독 이것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 선임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면 책임져야겠죠. 따라서 선임 감독에 과실이 있다면 부주의가 있으면 여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 하에서 복용권 행사했다면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다만 말이죠. 여기에 책임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책임을 제한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본인이 말이죠. 그 복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이 이렇게 하네요. 대리인한테 야, 저 정이라는 사람을 복대리인 시켜서 일 시켜라 라고 본인이 정을 딱 지명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에게 대리권 수여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한테요. 정이란 저 사람을 복대리인 시켜가지고 일 시켜라 이렇게 지명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명하면 그러면 대리인이 선임하면 복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그 정에게 야, 너 본인을 위해서 저 에이터지 좀 처분해 주라 이렇게 그 지명을 받아가지고 대리인이 선임한 거예요.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책임을 질 필요 없죠. 왜? 본인의 지명을 다 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다만 이 지명된 그 당사자가
부적임이라는 사실을 또 불성실한 사람임을 안 대리라면 이렇게 알고 있는 대리라면 그러한 내용을 본인한테 통지하거나 또 이러한 행위를 못하게 해버려야죠. 해임시켜버려야죠. 해임시켜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통지도 게을리하고 해임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 복대리인이 본인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런 상황에서 알고 있으면서 통지도 하지 않았고 해임도 지키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거야.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통지도 하지 않고 해임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대리인이 책임진다. 이런 경우에만 대리인이 책임이다. 그래서 책임을 이런 제한하에 지게 됩니다. 그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요. 법정 대리인이 복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법정 대리인요. 자, 법정 대리인한테는 복인권이 있는가? 그래요. 법정 대리인이라는 사람은요. 제한능력자인 본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관여하고 동의해주고 대신 대리해줘야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제한능력자 본인을 위해서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몸이 하나인데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일을 처리하도록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법정 대리인의 일 처리에 당연히 인정될 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더군다나 마음대로 사퇴도 못 하잖아요. 임의 대리인은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사퇴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한테는 복인권을 원칙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법정 대리의 경우는 사퇴도 못 하고요. 일할 거라서 많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활용해서라도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인권을 원칙적으로 언제나 인정하자. 복인권을 무제한으로 인정하자는 거야. 무제한으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다만 이 복인권을 무제한으로 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우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요, 언제나 복인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책임은요, 무제한으로 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이렇게 무과실 책임을. 즉 법정 대리인 자신에게 부주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인 제한능력자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니까. 다만 이때도요, 여기에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하는 경우. 즉 무과실 책임으로 언제나 책임 지우게 하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무거운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기 제한하는 건 어떻게 보냐 하면 바로 이 법정 대리인한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죠. 법정 대리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이럴 때는 요 법정 대리한테는 복인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 줄여주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한이에요. 제한해주자. 어떻게 제한하냐? 부득이한 사유니까 우리가 임의 대리인의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 임의 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하면 선임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 선임 감독을 부주의하게 했다면 책임을 지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같으니까 부득이한 사유. 그러다 여기도 그러면 무조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라 선임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감독도 제대로 해야 된다. 만약에 선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제한능력자인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책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이렇게 책임의 범위를 줄여놨다. 이렇게요. 자, 이게 이제 법정 대리인의 책임이에요. 원칙은 무과실 책임, 무조건 책임져야 되지만 다만 법정 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선임 감독상에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요 내용이요. 복대리 제도에서 중요한 것이고 이때 그러면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복대리인을 선임한 그 복대리인이 다시 자신이 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자기가 구별하기 위해서 복대리인이 되겠죠. 이런 물어볼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복대리인 스스로가 사실은 성격이 뭐예요? 임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임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죠. 원칙. 복인권 없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요. 법복 대리인 선임을 못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 있었죠. 예외. 뭐예요? 임의 대리인의 예외가 뭐예요? 본인의 허락이나 본인 승낙 또 뭐예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죠. 여기에 복대리인이 본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복대리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그렇죠. 인정할 수 있죠. 선임할 수 있다. 자, 이때 선임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해요? 선임 감독상에 과실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책임을 지운다. 그죠? 따라서 복대리인이 스스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 원칙은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과 그러한 책임 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복대리인의 사명관계는요. 복대리 사명관계는 똑같습니다. 대리권 관계, 대리행위 관계, 대리효과 관계 똑같아요. 그죠? 이때 복대리인은 본인의 지위,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대리인의 지위와 똑같고요. 똑같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지위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입장에서도 보면 거래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대리인과 똑같죠. 왜? 본인을 위해서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따라서 복대리인은요. 이름만 복대리인일 뿐, 즉 대리인으로부터 선임된 사람일 뿐 그 자격이나 그 범위나 그 행위는 전부 다 그래요. 본인과의 대리인 지위, 상대방사에서도 본인을 대리하는 지위, 이걸 가지고 대리행위하게 됩니다. 다만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해서 복대리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감독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복대리인의 대리권이라는 것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전제하여 나온 것이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전제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동시에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해버리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왜? 바로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나온 그 범위 안에서 발생하고 존재할 수 있는 대리권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복대리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대리권이 없는 대리로서요, 즉 대리인이라고 칭한 사람한테 사실은 알아보니까 대리권이 없는 상태더라 라고 하면 이걸 무권대리라 그러는데 이 무권대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